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돌아온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재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오른 230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았지만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업종별로도 상승 업종이 다소 우세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면서 4분기에도 이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OCI 웅진에너지 등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 이 모든 매수 주체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789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상승세가 짙었고요. 5G와 통신장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부각이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 삼성전자에서도 100MHz 폭의 장비를 개발하는 등 본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SK 이노와이리어스, 서진 시스템 등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또 삼성그룹의 시설 투자 수혜 전망으로 SK 머티리얼즈, 매직마이크로 등 반도체 재료와 부품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조금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나쁘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그 옵션 만기일이었었죠. 그래서 크게 뭐 변동성이 없이 하루가 좀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저는 좀 전에도 뭐 앵커님께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시장을 좀 의미 있게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물론 확인이 좀 필요한 장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이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이제는 좀 바닥이 좀 어느 정도 찍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보시게 되면은 차트 볼 때 일봉 차트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크게 월봉 차트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3개월 정도 주가 자체가 음봉이 나온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 기법 관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3음봉 이후에 짧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더욱이나 거래가 안 터져야지 좋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거래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빠져나올 매도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성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종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월봉의 종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아마 운대가 좀 잘 맞아 떨어진다면 아마 다음 달부터 강세가 좀 예상되기도 합니다. 물론 종가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살짝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테니 한동안은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 단기적인 접근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도 일단 나쁘지 않고 다음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은 자, 2개월 정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음봉이 발생되었고 이제 이번 달 종가가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감이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은 양봉이지만 종가의 음봉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때문에 종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항상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없죠. 그렇죠? 항상 꼭대기에 찍으면은 이제 또 거래량이 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아직은 이제 월 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느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제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의미가 있는 그 8월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바닥을 찍는 모양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추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으로 매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우리 증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은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PSMC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재료와 부품주들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 종목은 ESV의 경영 참여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한가를 썼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시장 대비해서
뭐 상한가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장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불구하고요. 우선은 내용 자체가 상한가가 나올 만한 내용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경영 참여 기대감에 따라서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급등이 나는데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뭐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들이 연속성이 있는가? 그럼 보통 연속성이 없어요. 보통 뭐 한 하루 이틀? 예, 뭐 좀 길게 간다면 한 2, 3일 정도 안에 재료가 좀 소멸돼서 눌림목이 옵니다. 더욱이나 요즘 주식시장은 좋지 않은데 뭐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은 변동성이 좀 크다 싶으면은 네, 짧게 정리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은 나중에도 재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뭐 바닥권에 있어요. 네, 신고가 종목도 아니고 바닥권에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해당 종목 자체가 특징 자체가 변동이 심해요. 보시게 되면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그 장기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시장만 좀 좋아지게 된다면은 향후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2018년도 이제 1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 다시 말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개선됐고 어떤 그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후에 단기적인 매매가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스윙이라든지 또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는 매매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후에 주가 자체가 다시 밀리면 기회 봐서 다시 한번 또 잡아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나 현재 시장에서 아직은 좀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JMI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7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오늘은 13% 넘는 급등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그 가격에 대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지만은 뭐 어제 오늘 얘기고 그 동안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그 특정 테마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동안에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요즘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에서 바짝바짝 기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가지고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바로 이 자리가요, 2013년도 얘기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짝바짝 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니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 물량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때다 싶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을 또 맞이해서 앞으로 또 나올 실적들을 또 확인한 다음에 실적이 좀 개선된다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요, 장만 좋아진다면 끌고 가는 매매도 일정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서 매매할 만한 그런 그 우량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시 자체가 연속성이 없는 거는 잘 아시죠? 뭐 최근에 해당 종목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만은 거래가 보통 이렇게 터지고 나면은 보통 이제 등락이 좀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해당 종목 보시길 바라겠고 나중에 제가 봤을 때 한 1,3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 한번 재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적정 가격 되면 한번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로 매매를 하시고 1,3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또 재매수하는 접근도 가능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웰크론 강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대 엔지니어링으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산업용 보일러를 수주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 7%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좋은 소식이 나왔죠. 뭐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야지 또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일정 부분. 그래서 뭐 나름 좋은 내용이긴 하나 나중에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본을 지키자 이거죠. 기본이 뭐냐? 재무제표죠.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16년도에 적자, 2017년도에 적자, 2018년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도 적자.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이제 연간 실적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3년 연속 적자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뭐 부채라든지 뭐 유보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악재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실적 좋은 거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종목 자체는 그동안의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바닥권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바닥권 종목들보다 변동이 좀 심하고 등락폭이 상당히 크죠. 뭐 때에 따라서는 대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또 크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것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은 어느 정도 스윙은 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박 2일 글쎄요. 뭐 일주일 그것도 아니고 장중에 스캘핑 정도의 어떤 그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웰크론 강원까지 검색계에 포착된 새 종목 들여다봤고요. 더 많은 종목과 또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래량,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고 기대감이 높은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라는 것은요, 쉽게 해서 주가를 미리 이제 선행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 그냥 단순히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래량은 돈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많이 나가고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뭐 잠시 후에 또 까먹을까 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제가 또 이후에 또 우리 그 앵커님께서 또 무료 방송 또 홍보를 또 해주시겠지만은 내일은 제가 장중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야간에 제가 여러분들 인사드리는데 내일은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도 또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거래량 기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래량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래량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데 분석을 너무 못하세요. 거래가 그냥 터지면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아세요. 거래가 터져야 될 시점이 있고 거래가 터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래가 터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또 거래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가 또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우선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래량 분석법이에요. 미래를 예측한다. 참 얼마나 또 신선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한 일인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잘못 배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보여야지 한눈에 들어오는데 엉터리로 배우니까 이 거래량 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자, 거래량이란 일단 무엇이냐? 우선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성립된 수량이죠. 사고 파는 수량, 그렇죠.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그렇죠. 그 수량을 뜻하는 거죠. 거래량으로 매수의 강도와 매도의 강도를 분석한다. 이 거래량이 이 매수세가 강한 건지 또는 매도세가 강한 건지 그거를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성공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알게 될 것이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지표다. 후행지표가 아니에요. 선행지표. 주가보다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 이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 앞으로 정말 고수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께 그 최대주주 지분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플러스 거래량 분석법 이용하면요 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다음 화면. 자, 보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이제 일봉 차트인데. 해당 종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종목 상담을 좀 하면 네이처셀을 묻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 네이처셀을 가지고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 네이처셀을 가지고 이제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요즘에는요 불법 문자가 많이 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매일같이 문자가 그렇죠 매일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오는지 네이처셀 종목사라고 한 달 전부터 매일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문자로 보냈어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마라.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봐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요즘에는요 문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문자가 온다 하더라도 너무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분석하시고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분석하고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추천하는데 그걸 사면 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자, 화살표를 제가 그어놔서 보기는 쉬울 겁니다. 첫 번째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윗골이 달린 음봉. 이제 하한가가 들어갔죠. 근데 그 시점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캔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한번 캔들 공부를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윗꼬리, 아랫꼬리, 음봉이냐, 양봉이냐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윗꼬리가 길다라는 것은요. 주가 자체가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올리려고 시도를 하지만 매수세가 너무 약하고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윗꼬리가 달렸고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매수 강도는 약하고 매도 강도는 강하다. 다음 날 주가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중에 마이너스 25%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종목 가지고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핫다는요. 예, 마지막에 그 정말로 계좌가 깡통 난 사람들이 이제 핫다하죠. 핫다에서 또 계좌가 더 망가지게 되면은 또 파생 상품으로 들어가서 이 시장을 또 떠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위험한 매매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다음 날 하한가가 들어간 상태예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크게 빠졌죠? 크게 빠지고 나서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아, 주가 자체가 개파락이 나왔고 아래 꼬리 달렸으니까 야, 요거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 자리에서 또 사는 분들이 계세요. 또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아, 이거 뭔가 있다. 아래 꼬리도 조금 달렸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거죠. 자, 잘 보세요. 개파락 음봉은 자, 개파락 음봉. 개파락이 발생되었고 추가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개파락. 그러니까 그냥 봉 짝대기 하나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봉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파락. 장 시작하자마자 붕 빠져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만큼 빠져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갭상승이 나온다. 갭상승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비싸게 사더라도 나는 이 가격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고 개파락은요. 이제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반대. 그래서 개파락이 나온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이제 이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띠는 모습들 가운데서 자, 이렇게 개파락에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날 장중에 마이너스 14% 정도 손실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손실의 연속이죠.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 자,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아래 꼬리. 그러니까 이제 막장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한가에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날 또 떨어지고 그 다음 날 떨어지는데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냥 아래 꼬리 조금 달린 거 가지고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음봉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해라. 무슨 얘기냐? 다큐멘터리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무슨 뭐 증권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가 시청한 적이 있는데 뭐 음봉타법인가? 네, 뭐 음봉타법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어떤 그 무슨 제아의 고수분이 나와가지고 뭐 주식은 음봉에서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글쎄 뭐 나름대로의 뭐 어떤 그 기술과 어떤 노하우가 있겠지만은 근데 일단 음봉은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음봉타법 뭐 아래 꼬리 달린 망청이다 음봉타법이라 할지라도 음봉은 매도가 강한 거예요. 음봉을 가지고 좋게 해석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께서는 뭐 주가 자체가 장대 양봉 나오고서 다음날 음봉 나오고서 그 다음날 또 양봉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급등주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양음양 패턴으로. 그래서 음봉에서 주가가 다음날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분석하면은 즉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가지고 분석하면 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음봉에서 추가로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음봉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은 낮단 말이에요. 어쨌든 음봉은 대단히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음봉이 나온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는 것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봐라. 아래 꼬리 달렸다. 이거 의미 없다 이거죠. 자, 이런 형태를 띠는 자리에서 종목을 사게 되면 다음 날 또 마이너스 15%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고급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네, 보세요. 많이 빠졌어요. 작살이 났죠. 작살 났고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사면 그게 이상하지. 투자자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죠? 쫙 빠졌어요. 이제 악재는 소멸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나쁘지 않아. 야, 이거 가겠다 싶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한가 들어가잖아요. 며칠 후에. 왜 사면 안 되느냐? 보세요. 봉의 길이가 짧죠. 양봉이 4번 나왔지만 봉의 길이가 짧아요. 봉의 길이가 짧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수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매수 강도가 강하면 장대 양봉이 나와야죠, 여러분들. 매수 강도가 약하다. 봉의 길이가 짧다라는 것은 매수 강도가 약하다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윗꼬리가 달린다. 윗꼬리가 달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 나왔죠, 뭐. 4일 동안 보시게 되면은 양봉의 길이가 짧아요. 4일 동안 매수세가 약하고 봉이 짧으니까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매도세가 강하고 매수세는 약하고 매도세는 강하다.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분들 작살나가지고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매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자, 이번에는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선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향후 방향성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네이처셀 보시면 이제 주가 흐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든 향후 떨어지든 어쨌든 소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안 되고 다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음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매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아니 매수할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매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가가 가겠어요. 네. 근데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왜? 이런 종목들이 종종 다음날 점상한가라든지 또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종종 있거든. 근데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균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화면. 자, 보자고요. 자, 거래량과 캔들 모양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단순히 이제 거래량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도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윗꼬리가 달렸냐, 아랫꼬리가 달렸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갭상승이냐, 갭하락이냐.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고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고요. 음봉이냐 양봉이냐. 음봉은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양봉은 당연히 좋은 거고. 갭상승? 갭상승은 뭐예요? 비싸게 주더라도 나는 이 종목이 좋다 이 얘기예요. 주가 자체가 붕 떠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비싸게 사도 나는 괜찮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종목이야.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물론 기술적 분석은 사후 해석입니다. 가봐야지 아는 거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갭하락?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 자, 캔들 모양과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은요. 그냥 단순히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래량은요. 돈입니다. 돈. 돈의 흐름이에요. 그냥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돈 뭉치입니다. 돈 뭉치. 자, 대아티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대우AL. 네, 뭐 관련 뭐 철도 관련, 뭐 이슈, 뭐 남북경협주, 그렇죠? 차트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화면 보세요. 첫 번째, 쭉 주가가 빠졌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강하니까 다음 날 이제 뭐 장중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음 날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종목의 연속성을 분석하려면은 다음 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음 날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졌어요. 무슨 얘기냐? 매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반대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어때요? 주가가 가겠어요? 안 가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주춤하죠. 아니, 세력들이 물량을 확 들어왔는데 그 세력들이 도로 나갔어요. 누가 올려줘요? 들어온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아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온 것만큼 나갔어요. 들어온 것만큼. 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장대양봉 나왔고 주가 자체가 횡보를 보여주니까 조만간에 급등이 나오겠지. 남북교협주 한번 사보자. 재료도 있으니까 아니죠. 거래량 분석을 잘하면은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쉬워요, 주식이요. 정말 쉬운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매매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배우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 거실에요. 증권 관련 책만 한 500권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뭔가 이 책 안에 뭔가 정답이 있겠지 싶어서 한 권 읽어보고 두 권 읽어보고 뭐 엄청나게 뭐 진짜 그 책 산 돈만 엄청나겠죠, 그렇죠?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안에 그 증권과 관련된 책에 뭐 기술적 분석 책도 있고 또 뭐 재무제표 보는 책도 있고 또 그 안에 또 심리를 다스리는 또 마인드 컨트롤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500권 책 중에 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거는 뭐냐면요. 심리 조절, 마인드 컨트롤.
그 내용 외에는요 사실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그런 그 서적을 읽는데요. 책에 뭐라고 써 있냐? 실적 좋은 종목 사라는 거예요. 실적 좋은 종목? 샀어요. 수익이 안 나는 거지. 왜? 아니 이미 실적이 좋아질 때쯤 되면 이미 주가가 산꼭대기에 있는데요. 네? 바닥에 있을 땐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는 안 망할 회사를 사야 된다. 안 망하는 회사는 때가 되면 간다. 실적 좀 이미 주가 다 올라가 있다 이거죠. 기술적 분석체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여러분도 언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그거 다 가져가세요. 네, 도움이 안 돼요, 저한테는. 네,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공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시간과 열정을 통해서 내가 피곤함을 느끼고 차트를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고 하더라. 마찬가지.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이런 교육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요. 참고 자료죠. 참고 자료고 실제로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컴퓨터 탁 켜놓고서 차트 돌려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진짜 맞네 싶으면 그때 투자해야 되는 거지. 네, TV 나온다고 해서 전문가가 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에 대한 환상을 깨세요, 여러분들. 전문가는 신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S맥이라는 종목이에요. S맥. 네,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똑같은 패턴이죠? 장대 항목 나왔어. 상한가가 확 들어갔어요. 야,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상한가 들어갔고 거래 터졌으니까 다음날 음봉 나왔다 치더라도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상한가 들어갔으니 요거 눌림목이다. 양음양 패턴으로 급등 나오겠다 싶어서 매매하잖아요. 물론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요. 어떤 거래량을 보여주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만약에 상한가가 들어가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다음날 음봉이 나왔지만 음봉에 거래량이 별로 없다. 거래량이 없어요. 들어온 만큼 빠져나간 물량이 없어. 들어온 거는 확 들어왔는데 나간 거는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들어온 만큼 나갔어.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네? 빠져나갔어요. 들어왔던 매수세가 다 매도세로 바꿨단 말이에요. 주가가 가겠냐 이거예요. 부진한 흐름 보여주잖아요. 부진한 흐름 보여주다가 매수세가 없으니까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미없다 이거예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서 지난번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상한가 눌림목해서 올라가겠지. 그 상한가 안에 또 재료가 들어가 있거든. 그냥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극히 없죠. 예, 드물죠. 그렇죠? 호재가 있단 말이에요. 상한가하고 호재만 보는 거예요. 뭔가 가겠구나. 거래량 터졌으니까 가겠구나. 거래량 분석을 제대로 해야지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자, 디딤인데요. 야, 요즘에 이 종목 추천 많이들 하더라고요. TV 보면은요. 네, 안 가요. 네,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보세요. 거래량이 확 터지니까 관심은 많죠. 그렇죠? 거래량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투자자분들 100만 주 이상 터지는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등락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 주식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탱크, 전투기 끌고 와요. 우리들은 이 총한 자루로 싸우는 겁니다. 되겠어요, 여러분들? 네,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연구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거래 터졌다고 그냥 매매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보세요. 대량으로 거래가 수시로 터집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돈이 안 되죠, 막상 투자하면. 왜? 잘 모르니까. 보세요. 이 종목의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현재 화살표가 밑에 있어요. 그렇죠? 화살표가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음봉인 경우는 파란색 화살표 아래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위에 검정색 화살표 있죠. 그거는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달린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죄다 음봉이에요. 죄다 음봉이고 죄다 윗꼬리예요. 가겠어요? 음봉은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도세가 강해요. 그리고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매도세가 역시 강하다. 매도세가 강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 종목은. 안 가는 거예요. 부진한 모습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선 거래가 터졌으니까 종가 베팅 해보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윗꼬리 음봉이 대부분인 경우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량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래량과 그 캔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꼬리, 윗꼬리, 갭상승, 갭하락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자, 상승하려면 특별한 캔들과 특별한 거래량이 필요하고 하락하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별한 캔들과 특별한 거래량이 필요해요. 특별하지 않으면 반등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주식시장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증시도 그렇고 거래소 시장도 보면은 바닥인데도 안 가잖아요. 바닥인데도. 왜? 특별한 거래량이 나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눈에 띄는 뭔가가 포착이 돼야죠. 왜? 그 특별하게 만들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특별한 모습이 안 나오니까 안 가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을 올릴 수가 있어요. 큰 돈이 들어온다 된단 말이에요. 큰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장대양봉이죠. 장대양봉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세력들만이 만들 수 있어요. 대량 거래량.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력이 많겠어요? 외국인 기관이 자금이 많겠어요? 당연한 건 뭐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큰 사이즈의 어떤 의미가 있는 물량이 들어오거나 장대 양봉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지금 특별하지 않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제가 시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단기적 매매로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뭐 성장성 삼성에서 뭐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이쪽 관련 종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겠는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장성이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시장 빠지면 성장성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윙 중장기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단기 매매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화면. 자, 보세요. 일봉이 아닌 주봉 또는 월봉으로 분석하세요. 크게 돈 벌고 싶으시면은요, 크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여지껏 일봉 가지고 설명드렸냐? 일봉은 뭔가 좀 그렇죠? 드라마틱하고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등락이 심하니까 재밌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일봉으로 분석하시면 안 돼요. 크게 뭐 주봉, 월봉 더 크게, 분기 더 크게 연봉 차트 가지고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AL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올려놨는데요. 월봉 짝대기 한 달짜리요. 저 끝에 보세요. 대량 거래가 확 터졌죠. 그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주가가 별 볼 일이 없죠. 왜? 짧은 양봉. 짧은 양봉은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거래가 많이 터졌다. 근데 봉의 길이는 짧다. 매수도 강하고 매도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별 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대량 거래량이 확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 확 터졌는데 양봉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긴 돼. 그런데 윗꼬리가 달렸어. 무슨 얘기예요?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달렸다. 매도세가 좀 강하다는 얘기죠. 거래도 확 터졌고 이것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어때요? 장대 양봉이 확 났고 거래가 터졌어요. 장대 양봉.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다 이거죠. 이만큼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왜? 이제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 물량 다 소멸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물량이 없으니까 주가를 확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종가 이후에 남북교육주가 무려 270%가 올라갔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월봉 분석만 잘해도 이렇게 수익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워요, 주식 투자. 분석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세요. 안트로젠 월봉 차트입니다. 어때요? 똑같아. 거래량 터졌어. 윗꼬리 달렸어. 네,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어때요? 장대 한봉 딱 나오고 나서 거래 터졌어요. 날라가잖아. 650%가 올라갑니다. 650%. 수개월 동안 650%. 크게 보면은 크게 보는 거예요. 그 일봉 차트 보지 마세요. 다음 화면. 자, 브리지텍 월봉 차트. 4차 산업 뭐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이슈 터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 자체가 쫙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윗꼬리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거래량이 확 터졌어. 무슨 얘기예요? 양봉이 나왔으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윗골이 크게 달렸어요. 이미 털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무슨 뭐 4차 산업 모멘텀 이러면서 지금도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재미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미 다 털고 나왔다 이거지. 다음 화면. 자, TPC. 똑같은 원리.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가 자체가 쫙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호재가 막 다 터지는데 아니 왜 윗꼬리가 나오냐 이거예요. 윗꼬리 달리고 음봉 나오고 윗꼬리 달리고 음봉 나오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월봉상 윗꼬리 달리고 거래 터지면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추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추락이에요. 윗꼬리 달리고 대량 거래량 볼 것도 없어요. 장기 하락입니다. 다음 화면. EM코리아, 막 수소차, 전기차 막 난리를 치는데 왜 안 가냐 이거예요. 네, 이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들. 네, 윗골이 달렸어요. 죄다 윗골이잖아요. 음봉이 많고 윗골이가 많잖아요. 거래는 확 터졌어. 근데 거래 많을 때 호재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호재 좋아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근거 있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다 나와 있다는 얘기. 크게 보면은 정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여러분들. 자, 성장성과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 급등주가 된다? 모멘텀이 나오고 좋은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 글쎄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라는 종목입니다. 2000%가 급등한 이후에 이미 1000% 이상이 올라갔어요, 주가가요. 이미 1000% 이상이 올라갔는데 자전거 도로 이슈가 딱 터지는 거예요. 호재가 나와요. 막 상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막 좋아서 막 매매하는 거죠. 투자자분들께서. 어때요? 주가가 가요? 쭉 떨어지고. 바닥에서 자전거 이슈가 터졌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바닥에서 호재 같은 거 안 나와요. 다음 화면. 자, TPC 400%가 올라간 자리에서 3D 프린팅 신기술. 지금 요즘에야 뭐 3D 프린팅 이슈가 없어서 그렇지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 시장에서 뭐 3D 프린팅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나사가 뭐 화성에다가 뭐 3D 프린팅 기술 가지고 뭐 기지를 뭐 이렇게 건설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정도니까 알만했죠. 그렇죠? 네. 어때요? 안 가잖아요. 이슈 터지고 안 가? 이슈 터지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떨어져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재밌죠, 여러분들? 다음 화면. 자, 보세요. 자, 다날. 자, 스마트폰이 이제 탄생을 했어요. 생각보다 스마트폰 우리 사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네, 뭐 10년 안 됐죠, 그렇죠? 10년 됐나? 자, 아무튼 스마트폰이 딱 나오니까 스마트폰으로 못 하는 게 없어요. 네, 영화도 보고, 뭐 택시, 버스도 타고, 뭐 그냥 장도 보고. 그러니까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주문 다 하고요, 그렇죠? 요즘 누가 마트 가서 또 누가 백화점 가요. 인터넷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뚝뚝뚝뚝 하면은 뭐 다 오는데 알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제 관련 이슈 다날이라는 종목이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니까 그때 스마트폰 혁명 이슈로 급등해 놨는데 이슈가 어마어마하고 재료가 엄청나게 좋은데 왜 장기적으로 떨어지냐 이거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여러분들 보세요. 유니슨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있죠. 당시만 하더라도 난리가 났습니다. 공짜 에너지죠. 태양열, 그렇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여러분들. 그렇죠? 가요? 안 가요. 한 번 해먹고 그냥 작살 내버리는 거예요. 다음 화면, 여러분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차바중 노래를 부르는데 가냐 이거예요. 6000%가 올라서 호재 터져. 다음 화면요. 안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향후 대세 급등 종목은 과연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에서 터질까?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떠들면 뭐예요? 종목을 얘기해줘.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종목이에요? 월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달에 거래량 빵 터졌어요. 거래량 빵 터졌고 지금 현재 거래량 양봉 보이시죠? 장대 양봉 어때요?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영업이익률이 400%나 올라갔어요. 영업이익률이 400% 급증한 보물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이시죠? 요거 느낌 어떠세요? 재료 끝내주죠. 아직 깨끗합니다. 네, 이 종목 제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요 종목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야지 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방송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후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돼 있어요. 진짜 방송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보물 주식도 공개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내일 제가 장중 무료 방송을 또 진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실전 매매를 하는지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제 어떤 그 매매 기술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시는데요.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좀 전에 뭐 잠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40배도 아니 무려 400배 급증한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거래가 터진 좋은 종목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일 제가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상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저녁에 인사드리는데요. 내일은 장중에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종목들을 제시하고 추천드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단타 매매를 하는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직까지 방송에서 아직 공개를 안 한 화살표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면 돈이 보이는 매매 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만 알아두시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계좌가 빨간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온라인 방송 꼭 시청해 주시고 특히 내일 장중 무료 방송까지 꼭 이어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또 내일 장중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노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